혹시 부모님이 다리 저리다고 말한 적 있으세요? 그 말 그냥 넘기진 않으셨나요? 요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다리가 저려. 허리도 아프고 걷는 것도 힘들어. 아마 디스크인가 봐. 그 말 들었지만 무심하게 넘기신 분들 계시죠?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통증이 어떻게 오진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작은 신호 하나가 어떻게 생사의 갈림길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진짜 단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출근 준비를 하던 50대 여성 김정희 씨.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다리를 닦는데 왼쪽 종아리에서 시린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뭐지? 어제 좀 오래 서 있었나?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무릎 보호대를 차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10분만 서 있어도 다리가 저려왔고 계단을 오르내릴 땐 숨이 찼습니다. 그때도 김정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스크가 다시 도진 것 같아. 아들, 딸, 남편까지 모두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병원 가봐. 허리 디스크인 것 같아. 김 씨는 정형외과를 찾았고 MRI를 찍었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허리 4번, 5번 디스크 눌림 있습니다. 수술을 권합니다. 그 말이 전부였고 가족은 의사 말을 믿었습니다. 디스크, 자주 듣던 이름. 그래서 김 씨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주 후 그녀는 더 이상 10m도 걷지 못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김 씨는 계속 다리를 주무릅니다. 밤마다 다리가 타는 것 같고 저리고 무겁습니다. 걷는 건 고문 같았고 소파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가족도 이상함을 느낍니다.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왜 더 아프지? 하지만 아무도 정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지인 한 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심장 쪽은 검사해봤어? 요즘은 다리 저림도 심장 문제라더라. 김 씨는 처음엔 웃었죠. 심장은 멀쩡한데 왜? 하지만 지인의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순환기내과를 찾게 됩니다. 순환기내과에서의 첫 검진, 심전도, 초음파, 혈액검사, 그리고 CT 혈관 조형 결과 의사는 말합니다. 지금 관상동맥 3줄기 중 2줄기가 95% 이상 막혀 있습니다. 즉시 입원해서 시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심근경색 직전 단계입니다. 그 순간 김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던 적도 없습니다. 단지 다리가 저렸고 허리가 아팠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은 바로 심장의 혈관이 막힐 때 나타나는 비전형적 증상이었던 겁니다. 흔히들 심근경색이라고 하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과 고령자에게서 심근경색은 전혀 다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배가 아픈 것처럼, 듯 결리는 것처럼, 숨이 차거나 무기력하거나, 심지어는 다리가 저린 느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을 우리는 노화, 피로, 디스크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다 결국 응급실에 실려오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것이 심장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김정희 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 하얗게 빛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뻔했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디스크라고 믿었던 증상. 하지만 그게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거의 막힌 상태였다는 사실.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픈 것도 아니었고, 뛰거나 무리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했을 뿐인데,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요즘은 심근경색이 꼭 전형적인 형태로 오지 않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가슴 통증보다 다리 저림, 허리 통증, 피로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경우가 아니라 이미 의학계에서 여러 번 경고해온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몸속을 도는 혈액은 심장을 중심으로 온몸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릅니다. 그리고 그 혈액이 지나는 길이 바로 혈관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기름진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고 운동 없이 앉아만 있고 혈압과 당뇨를 방치하게 되면 혈관 속, 특히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 안에는 플라크라는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플라크는 콜레스테롤, 염증세포, 섬유질 등이 뭉친 덩어리입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하지만 점차 두꺼워지며 혈관을 좁혀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플라크가 찢어지면서 그 위로 혈소판이 몰려들고 결국 혈전, 즉 혈액 덩어리가 생깁니다. 그 순간 피가 흐르던 통로는 순식간에 막히게 됩니다. 심장으로 가야 할 산소가 차단되면서 심장 근육은 괴사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김정희 씨는 바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관상동맥 중재술이라 부르죠. 어떻게 하냐고요? 먼저 의사는 김 씨의 손목이나 허벅지 혈관을 통해 가느다란 카테터를 심장까지 넣습니다. 그 카테터 끝에는 아주 작고 섬세한 풍선과 철망, 즉 스텐트가 달려 있습니다. 막힌 부위에 도달하면 풍선을 부풀려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 자리에 스텐트를 고정합니다. 풍선은 다시 줄어들지만 스텐트는 그대로 남아 좁아졌던 혈관을 지지합니다. 이 시술은 일반적으로 12시간 내외로 끝나며 절개 없이 시행되고 회복도 빠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술로 혈관을 열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술 후 김정희 씨는 눈을 떴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심근경색 환자에게는 몇 가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약물 복용입니다. 혈전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항열수판제, 베타 차단제, 스타틴 계열의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둘째, 식습관입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 정제 탄수화물은 멀리하고 섬유질과 오메가-3가 풍부한 식단으로 바꿔야 합니다. 셋째,
운동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걷기, 가벼운 자전거, 요가 같은 유산소 중심으로 하루 30분, 주 5일 이상이 권장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심장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그대로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화를 자주 내고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은 심장이 쉬지 못합니다. 이쯤에서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6초반의 이종훈 씨는 아무런 질병 이력도 없는 흡연을 했지만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이상하게 소화가 잘 안 되고 자주 트림이 나왔습니다. 명치가 더부룩했고 음식을 먹고 나면 피곤해서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이상 없음. 다음은 약을 먹었고 한의원도 갔고 운동도 해봤지만 계속 피곤하고 왠지 모르게 숨이 찼습니다. 결국 종훈 씨도 순환기 내과에 갔고 결과는 관상동맥이 90% 이상 좁아져 있었습니다. 이미 그동안 몇 번의 무증상 심근경색을 겪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소화불량, 체력 저하, 숨참, 무기력, 그 모든 게 심장 때문일 수 있습니다. 김정희 씨는 시술 후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깨닫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생활 하나하나가 병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요. 냉장고를 열 때도, 장 볼 때도, 식탁에 앉을 때마다 그녀는 이 음식이 나를 살릴까 해칠까 스스로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근경색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음식이 실은 혈관을 막는 독이 될 수도 있고 혈관을 청소해주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음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김정희 씨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시술을 마치고 돌아온 날 딸이 정성껏 차려준 미역국을 앞에 두고 손을 모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 밥상이 약이야.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부터 짚어볼게요.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나 열량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혈관을 망가뜨리고 심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들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김정희 씨가 시술 전까지 매일 먹었던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어요. 아침에는 베이컨 한 장 구워서 먹고 점심에는 국밥에 소금 2숟가락 넣고 저녁에는 치킨이나 삼겹살에 소주 한두 잔 그리고 마무리는 아이스크림 한 숟가락. 여기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포화 지방이 많은 육류와 가공육, 삼겹살, 갈비, 베이컨, 소시지, 햄, 핫도그 이런 음식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혈관벽에 플라크가 쌓이도록 만듭니다. 트랜스 지방,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제과, 패스트푸드, 튀김류 이건 혈관 건강에 직격탄입니다. 심지어 포화 지방보다 더 해롭다는 연구도 있어요. 지나친 나트륨 섭취, 국물 위주의 식사, 장아찌, 젓갈, 라면.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짜게 먹는 민족 중 하나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고혈압은 심장에 압력을 가하는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당류, 과자, 케이크, 탄산음료, 설탕 들어간 커피. 달달한 건 우리 마음엔 위안이지만 심장에겐 빚이 됩니다. 지나친 당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로 이어지고 혈관을 탄력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음식들은 단순히 조심해야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습관화된 식사, 즉 매일매일 반복되는 음식 선택이 쌓여 하루는 혈관을 막고 하루는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반대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심장과 뇌를 지켜주는 우리 편 음식들을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참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전을 녹이고 혈관 벽을 부드럽게 해주며 심장 리듬을 안정시켜주는 자연의 약입니다. 둘째는 견과류와 씨알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씨, 치아씨드. 이 작은 씨앗들은 식물성 지방, 비타민이,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심장 근육의 기능을 도와줍니다. 셋째는 채소와 과일입니다. 특히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제가, 시금치에는 엽산과 철분이, 브로콜리엔 비타민 K와 항염 성분이 풍부합니다. 과일 중에서는 블루베리, 사과, 귤, 포도가 좋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혈관을 청소해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넷째, 통곡물입니다. 흰쌀 대신 현미, 귀리, 보리, 키노아를 먹어보세요. 식이섬유가 많아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다섯째, 올리브유와 들기름입니다. 식용유 대신 좋은 기름을 사용하면 같은 볶음도 약이 됩니다. 들기름엔 오메가-3 올리브유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죠. 여섯째는 놀라실 수 있지만 홍삼과 마늘입니다. 홍삼은 면역력을 높이고 마늘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피가 끈적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김정희 씨의 집 식탁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된장찌개, 국물은 건더기만 먹고 밥은 현미와 귀리 반반, 구운 연어와 브로콜리 무침, 호두 한 줌과 블루베리 요거트 한 컵.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 음식은 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까지 우리는 심근경색이 단순히 가슴 아픈 병이 아니라 다리 저림, 허리 통증, 피로감 등 비전형 증상으로 올 수 있다는 것, 그 증상을 디스크로 인해 오진할 수 있다는 것, 심근경색이 발병하는 구체적인 기전과 구조, 스텐트 시술 과정과 그 이후의 관리, 무엇보다도 예방은 식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김정희 씨는 말합니다. 내가 아프고 나니까 우리 남편도 딸도 아들도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억지로 먹더니 이제는 고등어가 없으면 밥맛이 없다네요. 심장병은 나 하나의 병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습관이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요. 심장병은 개인의 병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기 시작하면 그 아픔은 식탁으로 전해지고 표정으로 번지고 일상의 무게로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걸 우린 김 씨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김정희 씨가 병원에서 태어난 날, 딸은 병원 근처의 작은 북카페에서 노트를 한 권 샀습니다. 노트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엄마, 다시는 아프지 말자. 그날부터 이 노트엔 매일 아침 혈압, 심박수, 복용한 약 이름, 식단, 운동 시간이 적혔습니다. 그녀의 딸은 이렇게 말했어요.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견디는 거예요. 심근경색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무언가 무서운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진다.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병원에 가기도 전에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린 두려움부터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심근경색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몸은 그 전에 분명히 이상 신호를 줍니다. 다리에 묘한 저림, 걷다가 멈춰야 할 정도의 피로감, 원인 없는 소화불량, 잠자기 전의 불안감, 가슴에 묵직한 압박감, 그리고 아주 가끔 찾아오는 의심할 틈도 주지 않는 무기력함. 이 모든 것이 골든타임의 시작입니다. 심장 근육은 혈액 공급이 끊기면 단 30분 이내부터 괴사합니다. 60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기고 90분을 넘기면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에서의 골든타임은 심정지가 오기 전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얼마나 빨리 캐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은 그녀의 여동생은 바로 다음 주 종합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고지혈중 수치가 기준치의 2배, 혈압은 새벽마다 160을 넘었고 심장 초음파에서 혈류 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놀랐습니다. 나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심장병은 조용히 다가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 없이는 대부분 터지고 나서야 발견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괜찮아, 난 아직 젊은데 검사비가 아까워서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루 커피값 3잔이면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도 5년 뒤에나 10년 뒤에 부모님을 위해서 그 작은 비용을 오늘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어느 날 김정희 씨는 저녁 식사 중 아들에게 말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너희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야. 그 말에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은 병을 진단할 순 없지만 병을 느끼는 첫 순간을 지켜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식사 중 말이 없어진 어머니, 산책을 싫어하게 된 아버지, 숨이 가쁘다며 대단을 피하는 남편. 이런 모습은 의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압니다. 가족만이 알 수 있는 그 작은 변화를. 그러니 꼭 이야기해 보세요. 요즘 어디 안 좋아? 얼굴색이 좀 안 좋은데. 그 말 한마디가 심장의 칼을 대기 전 삶을 되돌리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희 씨는 어느 날 심장 재활 프로그램을 함께 했던 분들과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모임에 참여한 7명 못 한 번 이상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온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니 몸은 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날 조금만 더 늦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다리가 자주 저리고 숨이 차며 가슴이 무겁고 허리가 아픈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디스크, 근육통, 피로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순환기 내과를 꼭 한번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요즘 좀 피곤해, 숨이 찬 것 같아 말씀하신다면 그 말을 듣는 자녀인 우리가 이번엔 조금 더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심근경색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병을 막을 수 있는 건 아주 예고된 일상 속 선택들입니다. 오늘 먹는 음식, 오늘 걷는 발걸음, 오늘 하는 대화, 그리고 오늘 내리는 검진의 결정, 그 작은 변화들이 내일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과 가족의 하루를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부모님이 아팠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같이 나눠주세요. 그 하나하나의 댓글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바꾸는 단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